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디텔이 하루 만에 다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허당 닥터 홍해걸이고요.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최영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메디텔 역사 이래로, 우리 메디텔 역사 이래로, 안녕하세요. 그거 그냥 없이 그냥, 우리 메디텔 역사 이래로 저희가 이렇게 그 정장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왜 정장 입으셨어요? 그러게요. 아니, 왠지 오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입고 왔는데 만능 선생님도 엄청나게 정장 차림이세요. 네. 이거는 여기 루미코라는 분이 와 미녀쌤이다. 뭐. 감사합니다. 네. 최고 미녀. 선생님 벌써 막 미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고 멋있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이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그냥 이거 다 화장빨이에요. 이거 지우면은 실제보다 오늘 20살 젊게 나온 거거든요. 예, 실물을 보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아이 무슨 얘기요? 네. 와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안과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라식 또는 뭐 라섹 뭐 아니면 뭐 컨택트 렌즈 또는 뭐 안경 아니면 뭐 눈이 피곤하다 시력이 이상하다 뭐 녹내장 백내장 뭐 망막방리 뭐든 물어보셔서 우리 최영주 선생님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원은 신촌 연세안과. 네. 서강대학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서강대학은 로타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요. 저희 병원은 신천구 오거리 로타리에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그 녹내장 취재할 때 선생님이 그때 세브란스 병원의 펠로로 계실 때 이제 처음 뵙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뭐 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서강대학교에 이제 강연도 해 주셨고 그리고 비온 뒤에도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 공지해 드린 대로 다음 주 사이트 개편할 때 커뮤니티 뜨잖아요. 안과 쪽의 멘토로 또 지식 나눔에 동참하기로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있으시죠? 저보다도 저 의대 선배세요. 그 나이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죠? 아무튼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제 나이 누가 물어보면은 뭐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 그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녹내장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아주대병원에는 교수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개원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누구 닮지 않으셨나요? 맞춰보세요. 여기 퀴즈 한번 내봐야겠다. 제가 오늘 화장을 하고 와서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화장 지우면 정말 저희 언니랑 언니분이 계세요. 쌍둥이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근데 언니분이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그러게요. 불필요한 구설수에 올라서 아주 저명한 문화인이세요.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실제 그 친언니 분이 누군가 한번 맞춰주시고 제일 먼저 맞춘 분께 저희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 이름이 최영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성은 최는 맞을 것 같고. 저하고 이름. 벌써 여기 나왔다. 어디요? 야.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맞췄지 저분은 대단한데. 아마 제 목소리나 인상에서 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야. 분장을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님이 우리 선생님의 친언니세요. 제 바로 위에 언니예요. 2살 많아요, 언니가 저보다. 근데 아마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저희 또래만 해도 정말 그 시집으로 그 100만 부인가요? 그죠. 아무튼 그 시집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거의 기록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 최 선생님도 미인이시고 언니분도 그렇고 진짜 대단해요. 아무튼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저희 비욘디 메디텔은 분야별로 최고의 신뢰를 갖고 있는 또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분을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서강대학교 근처에서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아 오늘 의사가 왜 이렇게 예쁘냐는데요. 지금 셔닝닝님. 네.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 아까 우리 그 최영미 시인님 맞춘 분께 그 주소 하나 저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음엔 분장 안 하고 나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다는 얘기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분장 안 해도 뭐 멋지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선생님 그 죄송한데요. 좀 그 검한 모드 항상 모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 본인을 스스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최영주라는 의사분은 어떤 분인지 본인 자랑을 좀 실컷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드린 건 말고. 근데 저한테 자랑하라고 하시면 제가 아마 방송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자랑할지도 아, 그러면 안 모르는데 되고, 네, 한 2, 3분 안에, 네, 한 2, 3분 안에 2, 3분 해주세요. 안에 네. 안과 의사로서의 자랑 4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네 가지나 있습니까? 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짤막하게 그러면 하세요. 네, 아니, 다 하세요. 2, 다 3분 하세요. 되면 끊으세요. 아니, 네. 다 하세요. 네, 안 되겠다. 4가지나 있다는데요. 야, 잠깐만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외모는 이래도 제 속에 남성과 여성의 장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또 남성으로서의 대담함,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게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일선에서 의사로서 진료보고 수술하는데 그 두 성의 장점이 같이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그 남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네. 터프한 면이 있다. 네. 결정을 또 잘 한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이진 않아요. 네. 음, 그리고 변덕 부리지 않고 좀 굉장히 일관적이고 의리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요. 네, 하나 나왔고 네. 성격이 아무튼 이 남성다운 네, 용맹무쌍함이 두성이 있다.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손재주가 어려서부터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때는 라디오가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디지직 소리 나고 맞추는 그런 라디오였잖아요. 집에 고장난 라디오나 고장난 시계가 있으면 분해해서 제가 고치기도 하고. 라디오를 고쳐요? 네, 그랬었어요. 어려서. 와, 여학생이? 네. 오, 그렇게 하고 대단하세요. 이제 네. 또 고쳐놓으면 몇 년은 고장 안 나잖아요. 그럼 심심해서 멀쩡한 라디오하고 시계를 분해해요. 안에 구조가 궁금해서. 특이하시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고장난 기계 있으면 제가 직원들이 저한테 보여주기 전에 뭐 수리업자를 먼저 부르면 제가 기분 나빠해요. 아, 병원에 노 원장님이라고 남자 선생님도 계신데. 근데 이게요 다 그 전에 같이 일했던 동업자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그걸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까 그들은 관심 안 갖고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진짜? 네. 그 집에 뭐가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 이렇게 고장난 게 있으면 네.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먼저 고치고 싶어가지고 아하. 이렇게 막 밀쳐요. 내가 고친다 그러고. 우리 부근 되시는 분도 정말 의료계에서는 신화적인 분이고 엄청 저명의사인데 뭐 좀 자랑 좀 하시죠. 아, 제가 곤란한가요? 여기서 우리 신랑 얘기하면 네. 신랑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하실 리가 없죠. 내가 아니, 자기 너무 길게 부인인 하지 걸 말고. 밝히니까. 지금 오늘 뭐 계속 자랑으로 너무 긴데 아무튼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합니다. 자랑하러 간 거 실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오늘만 날인가요? 뭐 해주세요. 네, 부근 되시는 분들. 저희 신랑 간단하게 자랑하면요. 네. 한국 의사 면허증과 미국 의사 면허증 또 두 군데 전문의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돈 가지고 사람 인생을 이렇게 평할 수는 없지만 네. 수입만 갖고 생각하면 미국 전문의 자격증 가지고 미국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그 사람한테는 훨씬 더 좋죠. 네. 그런데 이 고집장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하. 당신만 의사 아니야? 나도 의사하고 살아야지. 나도 가정주부로 못 살겠다. 이런 고집쟁이 부인을 만나서 네. 저 따라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와서 지금 잘 적응하고 명의로 잘 환자들 치료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어느 병원에 뭐 성함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국립암센터의 조관호 박사입니다. 네. EBS 명의에 한 2번 나왔죠. 와, 2번이나 나오시고. 네. 그 특히 그
양성자 가속기 네, 양성자 치료에 치료를 뭐, 우리나라에 네.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세팅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네, 막 돌멩이가 날라올 것 같은데 지금 너네 왜 자랑 그렇게 너무 많이 해? 지금 그러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냥 멈출까요? 나머지 아니요, 두 개나 하지 그래도 말까요? 나머지 두 개 대신 짤막하게, 네, 짤막하게. 오늘 자랑, 예, 이제 대단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안과 의사로서의 자랑인데, 아하, 저는 안과에서 낀 세대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음.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생님들은 트레이닝을 받을 때 지금 하는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을 보지 못한 세대고요. 저보다 젊은 후배 선생님들은 또 과거 백내장 수술, 백내장 낭외 적출술을 구경을 못한 세대예요. 근데 저는 레지던트 때까지는 과거 낭외 적출술을 받고 레지던트 끝나고 펠로우 할 때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초음파 유화술이 들어와서 그거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종류의 수술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수술을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는 의사는 안과 의사 중에 제 나이 또래 위아래 약간 오버랩되는 그 나이뿐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지금 과거 수술을 하진 않지만 초음파 유화술을 할 때도 좀 심한 환자들은 과거 수술을 했던 경험 있는 분들이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낙내 인공체조 삽입하고 나오고 그 합병증 치료에 보다 더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대도 잘 안과에서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공을 녹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서도 녹내장 펠로우를 3년을 밟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녹내장 투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한테 펠로우를 2년을 했고요. 홍영재 선생님 네, 있었죠. 연세대학 그분 홍영재 정말 제가 존경하는 대가죠. 선생님한테. 네. 그리고 미국 가서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또 그 대학의 그 녹내장 서비스 파트에 그때는 그 스텝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한테서도 한 4년 반 임상가 레벨을 받고 어쨌든 저는 안과 의사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녹내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개원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는 제 인생에 개원이라는 건 전혀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개원을 하고 보니까 제가 전공을 녹내장을 한 게 큰 자산이더라고요. 왜요? 녹내장이 환자 그렇게 많아요? 아, 아니, 좀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 수입에 도움이 돼요, 선생님? 라식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물론 비보험 수술이 도움이 되는데 그 비보험 수술이라는 거는요 인기를 타고 그 시대를 타요. 그러니까 라식이 과거 한 15년, 10년 전 때까지가 아주 붐이 좋았고 지금은 라식도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사연길로 들어서서 라식으로만 병원 수입을 이제는 하는 병원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환자 풀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안과 의사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떤? 안과 의사로 개업을 하려면 녹내장을 전공해야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미국 안과 의사들 실제로 해요. 그래요? 제가 미국에 펠로우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녹내장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그렇죠. 라식이나 백내장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요. 백내장 수술 되게 성공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경과 관찰 해봐야 2달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 오는 일은 후발 백내장 생겼을 때 나올까? 안 와요. 그런데 녹내장은 평생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수입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한 자리에서 오래 하면 계속 환자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풀 중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저한테는 3대째 저한테 수술받는 패밀리가 몇 패밀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수술했고 그분들 자제분을 수술했고 또 병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손주들이 라식을 받고 그러니까 일단 외래 환자 풀이 있어야 경기를 타지 않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또 안정적이어야지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네. 네. 자랑 되게 오래 하시네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13분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다음부터는 저한테 자랑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멍석거렸다고 진짜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것도 처음 뵙네요. 제가 방송을 네. 거의 안 하다 보니까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뭐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요즘은 그 안과 선생님들이 개원한 분들 가운데 정말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고 굳이 꼭 대학병원을 안 가도 동네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 85이신데 얼마 전에 백내장으로 이렇게 인공수정체
수술 선생님 병원에서 했잖아요. 네. 아, 그걸 밝히시는군요. 네? 아, 뭐 어때요? 네. 아, 뭐, 그 네. 당시 홍 박사님께서 저한테 저 대학병원 안 가고 선생님께 네. 부탁을 드렸고 홍 너무 저희 박사님 아버님 아주 아버님이 저한테 행복해하세요. 수술 네. 받는 거를 이렇게 병원 광고로 쓰지 말라 그래서 저 일절 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밝혀주시네요. 그럼요. 네, 그거야 뭐. 아, 정말 네. 감사해요. 저를 믿고 아버님을 맡겨주셔서. 아이, 무슨 말씀을요. 정말 감사해요. 네. 아, 근데 오늘 좀 분위기 이상해지고. 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카카오에만 200명이 벌써 넘었네요. 네. 야, 그리고 여기 다 합치면 오늘 느낌이 아주 좋은데 출발이 한 300~400명 이상 더 저기 예. 함익병 원장님 살려주신 분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병 그때 눈 다치셨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는구나. 네. 그때 부산에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했더니 답을 주셨잖아요. 네. 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네. 여 박사님께서 제 이름 딱 한 글자만 언급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시네요, 진짜. 그러네. 대단합니다. 아. 자, 오늘 야, 이거 안 되겠다. 선생님 이제 자랑 그만하고 정신 바짝 차려. 질문이 너무 많아. 여기 보세요. 다 질문이고, 이게 다 네. 질문, 여기 막 다 질문. 지금 안과에 관한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막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가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글씨 잘 보이세요? 아, 그럼요. 네, 우유 먹지요라는 분 라식을 할 수 있는 나이대를 물어보네요. 네. 네, 라식은 그러니까 근시 진행이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한 번 수술로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기 청소년들은 이렇게 키가 크면서 안구도 앞뒤로 길어져서 점점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근시가 조금씩은 더 진행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키가 다 크는 시기를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시간도 많고 또 성장도 끝났고 눈도 더 안 나빠지는 시기고 해서 그때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서부터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선생님 지금 아주 멘트도 아주 훌륭한데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지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네. 라식을 많은 분들이 음모론이 있어요. 안과 의사는 라식을 안 한다. 네. 그거 뭐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홍해걸 너도 안 했잖아. 안경 끼고 있잖아.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선생님 했어요, 안 했어요, 라식이요? 했죠. 선생님 했죠. 안과 의사인데. 오늘 이 네.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 홍 박사님께서 이상하게 저보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지 이거 앞에 예, 보이시죠? 벌써 5번째 묻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럼 저렇게 큰 글씨가 안 보이면 어. 왜 그러실까? 저 라식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작아도 저거 3분의 1 글씨더라도 다 볼 다 수 보인다.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선배 후배 안과 의사들 가운데 라식 부작용 때문에 이걸 안 한다 이런 분 정말 있어요? 그런 분보다 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기야 있죠. 음. 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음모론인 것 같아요. 또 가깝게는 여 박사님도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죠?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집사람도 했는데 맞아. 네. 네.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불편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라식의 뭐 부작용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안경을 낀 게 더 쿨해 보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벗으면 좀 그래서요? 멍청하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이걸 끼는 게 안경을 끼면 눈이 네. 좀 더 크게 보인다. 그건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죠. 이 눈동자가 좀 크게 보인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볼 때 네. 이때하고 네. 안경을 끼면 네, 그게 이제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근시 안경을 끼신 분들은 밖에 사물을 작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고도 근시인 사람들일수록 수술해서 안경을 벗게 되면 사물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네. 아니요, 환자는 그런데요. 네. 이게 이런 다른 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볼 그것도 때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에 따라서 눈 아. 크기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안경을 벗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그 있어요. 말씀은 그러면 제가 거꾸로 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네. 안경을 끼면은 오히려 눈이 더 작게 보입니까? 근시인 근시는. 경우에는? 네. 그래요? 네. 이게 더 커 보여요, 진짜? 어때요? 이게 더 커 보입니까, 눈이? 이거 낄 때보다? 근데 본인은 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모르죠.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안경을 벗고 거울을 보잖아요. 시력이 나쁜 채로 내 맨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허. 안경 끼고 보면 좋은 시력으로 그걸 보는 거니까 어. 그게 더 낫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런가?
그럴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라식 이야기 잠깐 나눠봐. 선생병원에서도 라식은 하긴 하죠. 녹내장 말고도 그죠? 네, 네. 네. 저희는 뭐 오는 환자 다 봅니다. 어허, 네. 아,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 그럼 볼록 렌즈를 끼면 네. 이 눈동자가 다 커 보이는 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오. 그게 원래 볼록 렌즈라는 게 이게 사물이 이렇게 그러게. 들어가가지고 음. 빛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렇게 돋보기 아, 있잖아요. 그러네. 정말 돋보기도 돋보기네. 볼록 렌즈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르신들 돋보기를 끼는 이유가 잘 보려고 노안이 왔으니까 또 확대경도 있잖아요. 이렇게 끼고 보는 확대경 무슨 이렇게 형사나 이렇게 탐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 그게 다 볼록 튀어나온 렌즈들이에요. 그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렌즈는 사물을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네. 산소 투과율 높은 소프트 렌즈랑 하드 렌즈 가운데 어느 게 더 좋냐? 네, 눈 건강에는 하드 렌즈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소프트 렌즈도 몇 가지 이유로 일단 소프트 렌즈는 각막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잖아요.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일 때 눈물이 그 각막보다 더 넓게 커버되고 있는 사이로 눈물이 들어가서 각막 센터까지 가는 게 일단 쉽지가 않아요. 거리상. 네. 그리고 이제 하드 렌즈는 각막보다 직경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깜빡일 때 쉽게 눈물이 왔다 갔다도 잘 하고요. 또 산소 투과가 하드 렌즈가 더 좋고, 그러니까 눈 건강엔 하드 렌즈가 더 좋은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드 렌즈를 권하면 착용감이 안 좋으니까. 아하. 아무래도 좀 딱딱한 재질이라 깜빡일 때 좀 걸리적걸리적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생님은 하드 렌즈를 계속 권하세요? 아니면? 권하는데 환자랑 싸우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이번 부작용 난 거 약 쓰면 금방 좋아지긴 하는데 계속 그 환자분께서 소프트렌즈를 고집해서 끼시면은 언젠간 못 끼는 시절이 옵니다. 누구나 다 소프트렌즈는 평생 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요담 생기는 부작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오래 치료해야 나을 수 있고 두세 번 경험하시면 나면 스스로 이제 이건 안 되겠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젊어서는 막 싸웠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저도 환자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 소신도 좋지만. 네, 저 강변의 살자 저분 정말 참 고약한 분이네. 왜요? 홍 기자는 안경 벗으려면 눈밑 주름술 이런 진짜. 내가 그래 간다 그랬잖아. 어디였지? 김영수 선생님인가? 안 그래 갈 거예요. 이제 내년에 여기 회사 뺄 거거든요. 이렇게 짓궂은 분이 계시네 진짜. 네. 결막염 제대로. 때문에 병원 갔더니 녹내장 의증이라고 하는데 녹내장 의증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 전공이 네, 녹내장이걸요. 녹이증이 뭐예요? 녹내장 의증은 정상과 녹내장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녹내장이 될 수 있게 그쪽으로 향해서 있는 분들인데 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정의를 얘기할 때 과거 정의에는 안압 얘기가 꼭 들어갔어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한 특징적인 시야 결손이 있는 병이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녹내장 정의에 안압 얘기가 빠졌어요. 오우 야. 왜냐면은 네.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역학조사해 보니까 전체 녹내장 환자 중에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에 걸린 정상 안압 녹내장이 70%에 달해요. 와 그렇게나 많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사람 이런 동양인은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정상 범인데도 녹내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신경 손상과 시야 결손이 있어야 녹내장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네. 근데 녹내장 의증은 그 시야 결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오. 그 앞 단계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경 들여다 보면 마치 녹내장인 것처럼 손상을 입은 것 같은데 시야 검사를 해보면 아직 녹내장 특유의 시야 결손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쭉 경과 관찰 해보면 녹내장 의증 1년에 한 10% 정도는 녹내장으로 전환하세요. 어휴. 네. 야. 그래서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 받으셨으면 일단 녹내장에 준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최소한 경과 관찰을 해서 시신경과 시야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녹내장 의증 중에 안압이 높은 고안압증 안압이 높다고 다 녹내장이 아니거든요. 아까 정의에 의하면 안압력이 빠졌다고 그랬죠. 안압력이 빠진 건 정상 안압도 빠졌지만 고안압도 빠진 거거든요. 네. 안압이 높은 건 고안압증이지 녹내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내장 의증 중에 고안압증인 분들은 근데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죠. 안압이 높으니까 더 빨리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6개월마다가 아니라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평소에 안압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인지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있어야 나중에 그분이 녹내장으로 됐을 때 내가 몇 년 전에는 이 안압이었고 지금은 이 안압인데 몇 년 사이 시야가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이거 다 통으로 유튜브 채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아마 저희가 다 해드리기 힘들고 빠지는 분들은요 게시판이 있어요. 비욘디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선생님께 여쭤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세정제 아이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이봉. 네. 네. 네, 눈 세정제 한때 유행했었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디 뭐 좋은 소독액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구 운동 해가지고 세척한다고. 근데 안과사들은 그거 권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람 눈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우리 눈에 인공 눈물 아니고 자연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자연 눈물에는 염증을 예방하는 무슨 라이소자임, 좋은 엔자임들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눈물이 수분으로만 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데 우리 눈물은 성분이 3가지예요. 수분, 점액질, 지방층. 이게 적당한 배합으로 있어야 각막, 결막이 점막인데 눈꺼풀을 깜빡깜빡해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열도 안 나고 그다음에 시력을 확보하려면 눈물단에 굴절증을 형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계층이 적당한 조합으로 눈을 깜빡일 때마다 각막을 코팅해 줘야 좋은 시력도 유지할 수 있고 염증도 안 생기고 건조증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봉이니 뭐니 이런 세척액으로 눈을 들이다 세척을 해내시면 그 좋은 라이소자임과 엔자임이 다 세척해 나가고 점액층과 지방층도 다 나가는 거예요. 내 눈물이 더 좋아요. 인공 눈물보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안 그렇죠.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네요. 이제 혹시 내 눈이 좀 지저분하다, 뭐 미세먼지 맞느라 나갔다 했더니 눈이 좀 찝찝하다, 뭐 눈곱이 많이 낀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눈 세척을 안구를 통째로 하지 마시고요. 안검을 닦는 그 눈에 해롭지 않은 꺼지가 있어요. 네, 그걸로 눈꺼풀을 닦아주시는 거는 좋아요. 온찜질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분비물도 닦아주고 하니까.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게 페이스북도 지금 엄청 들어오고, 야,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다. 선생님, 조금만 이 답변의 길이를 1분 정도로 짧게 줄여서 할까요? 쭉쭉쭉 다. 선생님, 그 벤치프레스 운동이라는 거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최재윤 님이 네. 이거 이렇게 헬스 운동인데 녹내장에 네. 위험하냐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홍 박사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건가요? 들어가 힘이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누워갖고 아, 누워서 이렇게 하는 누워서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 남자들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안압을 올릴 수 있는데요. 눈을 감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요? 네, 눈을 감고 하시면은 안압이라는 게 이 안구에 가해지는 압력이잖아요. 네, 이 안구에 가해지는 압력인데 눈꺼풀을 감으시면 앞에서 공간이 없으세요. 공간이 그죠? 없네. 네. 네. 게다가 무거운 거를 들려면 사람이 눈만 감는 게 아니라 끙하고 힘을 쓰니까 용을 쓰죠. 안검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압력이 주어지는 거죠. 안에 있는 나의 자연 안압도 있는데 외부에서까지 조여주기 때문에 순간 안압이 더 올라가요. 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운동을 하실 거면 네. 눈을 뜨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안압 상승이 덜 될 것 같아요. 야, 그건 또 제가 의학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안압이 평소 높거나 녹내장이 있는 분은 네. 이렇게 용을 쓰는 운동할 때 이렇게 눈을 눈을 뜨고 감고 하세요. 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 처음 네. 듣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제가 헛소리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노안 수술의 효과, 야간에 빛번짐이 심하다는데 황새다리님. 맞아요. 그래요? 그럼 네. 하지 말란 얘기예요? 노안으로 뒷번짐. 얘기를 해도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 나이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 심해잖아요. 50대예요. 50대인데 사람 눈의 노화가 우리나라 나이로 43, 44 정도 될 때 시작해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왜냐면은 제가 라섹했다고 했잖아요. 라섹했으니까 정시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안인 사람은 43, 4 되면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하나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죠. 그럼 안과 의사가 자기 눈에 노안이 왔는데 돋보기 쓰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 제 눈에 노안 수술 안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아까 왜 안과 의사 중에도 라실라섹 하는 사람들 있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안과 의사 중에 자기 눈에 노안 교정 수술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라식라섹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네. 개념이. 이 네. 노안 수술은. 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노안 수술하면 저기 야간에 빛번짐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야간 빛번짐도 심하고 그게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효과가 오래 가질 못해요. 얼마요? 네. 얼마나 가는데요? 글쎄요. 뭐 짧게 가면 이게 노안 교정 수술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짧게 가면 한 1, 2년, 더 가야 한 몇 년 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작용이 라식라섹하고도 빛번짐 뭐 이런 게 있는데 노안 교정 수술하면은 그보다 조금 더 빛번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안 교정 수술을 원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이제 아까처럼 제 나이 얘기하고 저도 안 했다고 하고 이제 이런저런 몇 가지 문제 얘기하고 권하지 않고 그런 걸 좀 해야지 병원에 좀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의사로서의 소신이 그걸 환자한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지만 마지막 멘트 이 얘기는 꼭 하죠. 음. 지금 환자분은 백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눈에 백내장이 와서 어차피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때는 돋보기를 안 껴도 되게 먼 거 가까운 거 다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성체를 넣으십시오. 그때는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 있을 땐 그러니까 네. 1타 쌍피네 두 개 다 해결하니까 네. 노안도 해결하고 백내장도 해결하고. 네. 아. 백내장이라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언젠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안에 인공성체를 넣어야 시력이 나오는데 이왕 인공성체를 넣는 김에는 그냥 멀리만 잘 보게 하고 가까운 거를 맨날 돋보기 쓰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요새는 또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다초점 인공성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부작용이 적은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저는 아직 백내장이 없는데 네. 만약 제 눈에 백내장이 오면 네. 저 역시 제 눈에 다초점 인공성체를 넣을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엄마, 저희 동업자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게 해도 되나요? 홍 그럼요. 박사님의 아버님께도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하나밖에 못 봤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원근 조절이. 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백내장까지 있으면 그런 노안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라. 그거네요. 네. 네. 노안 자체만으로는 선생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되게 그 어르신들 계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녹내장으로 잘라탄 6년을 사용해서 네, 1년마다 안과 검진에서 시신경 손상과 병의 진행이 없어 약을 하자고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썼대요. 네.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 그죠? 저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내장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병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처럼 약을 쓰면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지만 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뭐 그런 예인 것처럼 녹내장인 거는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가졌기 때문에 진단을 녹내장이라고 내렸을 텐데 그 시신경 손상 시야결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신경 손상이 없다는 얘기는 시신경이 더 이상 손상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같고 시야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럼 약을 중단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제 환자 중에도 저런 부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어떤 케이스냐면 초기부터 안압이 높지 않은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상 안압도 레인지가 있어요. 보통 8에서 21까지를 정상 안압으로 이렇게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안압 중에서도 15 이상,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 있으신 분들이 녹내장으로 진단 받으면 이분들 이렇게 안압을 내리는 건 쉬워요. 그리고 안압을 내리면 거의 진행을 안 하시고, 근데 정상 안압 레인지 중에서도 안압이 막 10, 11, 12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상 안압을 가지셨는데 이미 시신경 손상과 시야결손은 녹내장성으로 있어요. 그럼 진단은 안압이 무지 낮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정상 안압 녹내장하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시야결손이 있으니까. 그러면 잘라탄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녹내장 환자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약을 끊어봐도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약을 끊자고 했다면 약을 끊어봐도 안압이 오르지 않는 케이스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약을 쓰나 안 쓰나 워낙 초기 안압이 낮기 때문에 초기 안압에서 계속 계신 분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끊어보고 안압이 오르지 않는지만
경과 관찰을 이렇게 밀착하게 하면 돼요. 네, 요즘은 이제 환절기 건조해서 그런지요. 해적반이라는 님이 눈이 자주 뻑뻑하다. 안구 건조증 요새 많거든요. 네. 선생님은 뭐라고 충고하세요? 눈 뻑뻑한 분들. 외래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뭔가 노하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없고 건성안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희. 사람마다 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안과 의사로서의 견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는 현미경 있어요. 외래 안과 가시면 딱 의자 앉아서 이렇게 딱. 턱 대고 딱 의사한테 네, 눈 맞아요. 보여주는 그거 있죠. 네. 그거 세극등이라고 하는데 한 10배에서 몇 배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각막 상피가 헐어 있으면 일단 중증 안구 건조증이고 오. 이거는 꼭 약을 써야 돼서 꼭 각막 상피를 재생시켜야 되는 환자고요. 각막 상피가 헐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중증은 아닌데 본인 증세는 괴롭게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그 치료가 거기서 또 일관적이진 않고 환자의 나이, 생활 패턴 이걸 또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젊은 연령층이다. 그런데 쉴그른 증후군처럼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특수한 자가면역 질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젊은 연령층인데 각막 상피는 헐어있지 않고 본인은 뻑뻑하고 건성한 것을 많이 느낀다라고. 네, 슈그렌이라고 있죠. 네, 이제 쉴그렌이 아니면서 이제 그런 젊은 연령층은 일단 그런 분들은 눈물샘에서 자연적인 눈물 분비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을 느끼는 거는 물어보면 이제 주로 이런 그룹이에요. 잠을 늦게 자요. 밤늦게 자면서 밤에 뭘 열심히 들여다봐요. 뭐 이런 거 막 보고 예. 휴대폰을 보든지 예. 뭐 PC를 보든지 그러면은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밤엔 자라고 만든 동물이에요. 신이 만들 때. 그러니까 밤이 되면 여러 가지가 낮하고 달라요. 자연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도 밤이 되면 일을 잘 안 해요. 오, 걔도 그래요? 자고 싶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생리적인 눈물은 안 나오는데 한편 나는 뭘 더 열심히 들여다보거든요. 네. 뭘 사람이 집중해서 뭘 열심히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두 눈 부릅뜨고 공부한다는 얘기 있죠. 네, 이거 깜빡깜빡 네, 뭘 하나 깜빡깜빡 봐요. 잘 안 해요. 아, 그렇구나. 네, 뭘 봐야 되니까 눈 감을 시간이 없어요. 음. 공부 또는 뭐 너무 재밌어서 또는 뭐 게임하느냐고. 그러니까 특히 밤일수록 우리 눈물이 더 분비 안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낮에도 5대1로 눈은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5대1? 네. 오, 그 어떤 학교 뜻인가요? 수업 시간이 50분 공부했으면 아, 10분 그 쉬잖아요. 뜻으로. 네. 그러니까 밤에는 오히려 더 자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분 열심히 뭘 밤에 들여다봤으면 5대1 되기 전에 한 1, 2분 좀 눈을 감고 쉰다거나 좀 인지해서 인위적으로 눈을 좀 자주 깜빡여 준다거나 아니면 정 불편하시면 인공 눈물을 넣고 해결을 하시거나 하는데 저는 인공 눈물을 젊은 연령층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 권하지 않아요. 아, 왜요? 왜냐하면 인공 눈물은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는데 오. 자 제가 이제 근육으로 예를 들면은요. 근육도 우리가 계속 써야 근력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나이 들면 근력이 쇠퇴하죠. 예. 내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도 자꾸 일을 시켜야 걔가 계속 우리 자연 눈물을 만들도록 늙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 인공 눈물을 공급하면 걔가 일할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눈물을 내뿜어야 돼? 너 자꾸 밖에서 들어오는데 나 그냥 쉬고 있어도 아이고. 되지 이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각막상피가 헐었지 않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저는 인공 눈물 이렇게 처방을 달라고 하는 환자 있으면 하루에 몇 번 쓰세요 하고 꼭 물어봐요. 4번 넘게 쓴다면은 매일 쓴다고 가정할 때 하루 4번 이내로 쓰세요. 아, 그래야 4번까지만. 네, 그래야 내 눈물샘이 자연 눈물을 아쉬워야 만드니까 걔를 계속 일을 시키면서 늙어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이 들면 눈물샘이 노화로 위축돼가지고 눈물 잘 안 만들거든요. 제가 말을 길게 하지만 딱 한 케이스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얘기할게요. 제가 네. 본 최악의 환자는 네네. 한 30대 애엄마예요. 한 6, 7살 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인공 눈물을 10초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10초에 그래서 한 제가 잘못 번이요? 들었나 싶어서 10초요? 했더니 10초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왜 그렇게 하고 사세요? 했더니 젊어서부터 라식하고 나서 빡빡해가지고 계속 넣어도 계속 뻑뻑해서 병원에 찾아가면 더 자주 쓰라고 계속 넣으라고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돼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럴 만한데.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 때문에 더 결심했죠. 예, 좀 귀찮더라도 젊은 사람들 오면 그렇게 너무 남용하지 말라고 내가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환자분이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것은 반은 환자분 잘못이고요. 반은 환자분을 그렇게까지 놨던 안과의사 잘못도 있습니다. 아하. 저처럼 설명을 안 했나 봐요. 그랬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튼 그 젊은 분들 네. 하루에 4번 이내로만 써라. 그렇죠. 쓰려면. 매일 사용하실 거면. 네. 네. 야, 그거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군요. 아까 설리님 쿠키 50개 주셨고, 와, 진짜 많이 주셨는데, 또 아까 어떤 분 뭐 주셨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이 뭐 이렇게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이거 뭐 주시면 아무튼 우리 여기 회식해요. 아무튼 이거 주면 고맙다고. 고맙다고 뭘 이렇게 애정의 표현으로 물적으로 뭘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인기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안과 그래서 분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다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 와우. 눈 운동을 하면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저것도 눈 이제 운동. 네, 한때 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이제 밖에 어떤 사설 센터에서는 저도 뭐 전에 듣기로는 네. 눈 운동을 해서 뭐 거의 못 고치는 눈병이 없는 것처럼 뭐 사시도 고쳐, 근시도 고쳐, 그 뭐 비전 테라피라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국민의 눈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과 의사들이죠. 네, 안과 전문의들이고 안과 의사 자식 중에도 안경 낀 사람, 사시 있는 사람, 약시 있는 사람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그게 좋으면 눈 운동이 좋으면 안과 의사가 자기 자식을 사시 치료하러 그런데 보내고 근시 치료하러 그런데 보내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거든요. 네, 아하.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저희 그 김용태 PD가 따로 취재해서 영상을 고발 뉴스로 만든 게 네. 있습니다. 네. 비욘드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유료 질문 패스당했다고 하는 게 뭐지? 쿠키 주셨는데 우리가 답을 안 해드렸나? 뭐지? 뭐예요? 네. 아하, 네. 선생님 질문 가운데 라섹한 지 네. 6개월인데 약국에서 인공 눈물 산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면 안 된다. 라섹을 해도.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진료를 보시고요.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각막상피가 헐어 있거나 각막염이 있거나 이렇게 병적인 게 각막에 보이면 저도 인공 눈물 2시간마다 넣으라 그러고 그것도 못 알아서 주무실 때 뭐 연고도 넣으라 그러고 이렇게 막 약을 막 써야 돼서 일단 각막상피는 재생을 시켜놓고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근데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각막이 깨끗하고 문제없는 분은 남용하시면 안 돼요. 네. 나이 들수록 고생해요. 네, 루테인이라는 영양제 요새 뭐 눈 때문에 많이들 먹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네, 해주세요. 제가 망막을 전공하지 않아서 저도 이제 학회나 세미나에 가면 공부를 하거든요. 제 비농내장 아닌 분야에 대해서 환자들이 물어보니까요. 또 저도 나이 들어가고 저희 엄마도 나이 들어가니까. 근데 대학에서 망막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우셨어요. 황반 변성 중에 중증 황반 변성이 있어요. 뭐 부종이 있다거나 신생혈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젖은 병변을 갖고 있는 황반 변성을 가진 분들한테는 망막 영양제가 망막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황반 변성 진행 속도를 좀 늦춘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루테인을 비롯해서 루테인 플러스 뭐 지아잔틴이니 뭐니 이렇게 쭉 들어간 것들을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 또 식사 골고루 하시는 분들 또 황반변성이지만 뭐 젖은 병변이 아닌 좀 순한 병변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망막 교수들이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병통치약식으로 눈 건강에 전부 다 도움되는 건 아니다. 네. 먹어서 나쁠 건 없을 거예요. 루테인이 먹어서 부작용은 없으실 텐데 그걸 드신다 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청광 렌즈 안경이 눈에 도움되나요? 블루 네. 라이트 같은데요. 네. 저런 거가 요새 또 뭐 나오는 모양이죠. 근데 저것도 검증되지 않은 아는 거예요. 거다. 네. 검증 안 됐대요. 네. 네. 저거를 또 제가 또 아까 얘기하는 식의 그 제가 즐겨하는 발언을 얘기하자면 네. 자 눈에 기계 제일 많이 갖다 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안과 의사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그 환한 불 나오는 현미경 보고 그러네. 있고 네. 또 전자타트 쓰니까 맨날 PC 앞에서 차팅하고 있고 또 수술방에 들어가면 뭐 옆에 레이저의 초음파에 그냥 이상한 광설들 있는 데서 우리 맨날 살거든요. 네. 안과 의사들 자기네 눈에 저런 뭐 안경 안 껴요. 눈 보호자. 네. 야, 지금 저희 방금 400명 돌파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이렇게 세 채널 합쳐서. 네. 이거 대단한데요. 제가 그럼 안과로 중간 어떻게 성적은 하는 건가요? 중간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선방하고 제 목표는 계시는 중간은 거예요. 하자였거든요. 네.
400명 돌파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스탠드 키고 공부하면 눈에 안 좋나요? 우리 엄마는 아니요. 분. 안 좋을 거 당연히. 없어요. 그죠? 네. 뭐 당연히 켜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뭘 보는 데에 눈의 피로도를 적게 하는 기본 조도가 있어요. 200루스인가? 200루스 그렇죠, 이상은 200 돼야 루스. 되거든요. 예. 근데 나의 지금 여기는 우리 스탠드 없는데 조명이 너무 많아서 200루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스탠드를 안 켜도 되는데 방에 조명이 200루스가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스탠드 켜셔야죠. 그래야 되죠. 네. 네. 그 제가 물 조금 마실게요. 예, 선생님 천천히.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네. 뭐 보세요. 긴장해서 그런지 오늘 수다가 많네요. 정상인이란 놈이 누님 오늘 너무 예쁘시고 말도 잘하십니다. 뭐 그리고 갓 영주 뭐 이러고 선생님 오늘 인기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분도 최영주 원장님 너무 예쁘세요. 뭐 병원이 어디예요?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촌 연세안과예요. 네, 거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서대문구나 아니면 그 마포에 사시는 분들 좀 선생님 그 오픈하신 지 얼마 되셨죠? 10년 넘었죠. 제가요 금년 10월 2일로 딱 15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그래서 되셨구나. 네. 올해 달력이 딱 1월로 넘어갈 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 내가 올해로 15년을 했구나. 음흠. 내가 이 병원을 만들 때는 5년 할 수 있을까? 10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네. 근데요. 근데 벌써 15년 15년이나 돼서 예. 제 자신도 뿌듯했고요. 음흠. 별탈 없이 지냈다는 게 또 감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직원 전체랑 그다음에 나간 직원 중에 제가 총회했던 나간 직원 몇 명을 데리고 네. 이번 추석 연휴 때 3박 4일로 제주도에 MT를 다녀왔어요. 그 제주도에서 MT 가서 막 밤에 그냥 광란의 춤을 추신 거 제가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찍는 줄 모르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근데 좀 깨대요. 그 춤 선생님 춤을 어떻게 그렇게 와일드하게 춰요? 이거 나 진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줄 놀랐어요, 알았으면 진짜. 예. 이렇게 걸그룹까지는 아니지만 키도 그래도 선생님 크시잖아요. 죄송하죠. 키가 얼마나 되세요? 여쭤봐도 돼요? 제가 지금은 나이 들어 줄어서 한 173 되고요. 예, 173이나 돼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TV에 나오시면 인기 많으실 것 같다고 그러네. 네, 야. 제가 젊어서 TV를 멀리해서 이제 늙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제 비욘디 나오다 보면 TV로 많이 픽업돼 가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저희 좀 그래도 배신하지 마시고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색약도 유전이 되나요? 네,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색약은요? 네, 안타깝지만 색약이 유전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어. 색약은 여성 유전자에 붙어서 유전이 돼요. 음, 그러니까 발현은 남성분들한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드님이 예를 들어 색약이나 생명이시면 엄마는 색약이나 생명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X 유전자에 붙어 있어요. 그 유전자가. 네. 그럼 엄마의 X 유전자는 이제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죠. 음,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XX가 여자가 XX잖아요. X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성령 전체가. 그 중에 하나에 색약 생명 유전자가 붙어 있으면 자제분을 낳았을 때 남성은 XY잖아요. 예. 그게 발현이 돼서 아들한테 이제 그렇죠. 색약이 될 하는 확률이 4분의 1 정도 되죠. 4분의 1이겠네요. 네. 네, 유전이 된다. 네. 네. 날파리증 좀 설명해 주세요. 눈에 날파리증이요. 뭐가 날아다니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저는 툭 찌르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뭐 어떤 질문이 나와도 척척입니다. 왜 한자로 비문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맞습니다. 가느다란 이렇게 선이 날빛자를 써서 비문증을 하는데 음. 우리 눈에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공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투명한 거거든요. 이거 네. 눈 아니네. 네. 이게 유리처럼 투명화돼서 유리체 또는 뭐 초자체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유리체 안은 원래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망막 주변부나 아니면 시신경 주변에서 노폐물이라 할까 뭐 세포 조직이라 할까 이게 떨어져 나와서 이 눈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망막이 찢어졌거나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있거나 망막이 출혈됐거나 이렇게 병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저희가 생리적인 비문증이라고 해요. 왜 생리적인 비문증이라고 하면 나이 50 넘으신 분들한테 자연 현상으로 이 망막과 유리체가 분리되는 후초자체 박리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주로 이렇게 그런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눈에 지나가니까 물론 시야에 감지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이 글씨를 읽으려고 할 때
그 비문증이 그 글씨를 가려서 글씨를 못 읽게 하지는 않아요. 걔가 쓱 그렇겠죠. 지나가요. 왜냐하면 얘가 거의 물 같은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가운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센터에 딱 가만히 있어야 글씨 가리는데 얘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병원에 오시는데 일단은 드문 1% 이하긴 하나 아까 얘기한 그런 망막에 병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눈 안을 보여주시는 동공을 크게 확대해서 산동제를 넣고 한 1시간 기다렸다가 눈 안을 관찰하는 검사를 일단 한 번은 받으시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로부터 망막에 문제 없다. 그냥 생리적인 비문증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심하시면 되고 제 눈에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어요. 네, 양쪽 눈에 한 5개씩 떠다녀요. 그리고 그 떠다니는 거를 없애는 약물이나 수술은 시원한 방법이 없다. 네. 그냥 생리적인 거라고 진단이 되면 잊어버려라.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걔네들하고 친구하시면 돼요. 얘가 제 의학 지식에 얘가 네. 없어질 리가 없는데 지금 왜 안 보이지 하고 찾으면 지금도 보여요. 찾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친구하세요. 그게 마음 편히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막 떠다니면 내가 뭐 몸에 병이 있나, 뭐 그렇죠. 몸이 약해졌다. 네. 그리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 함익병이라는 분이 그래요. 그 건장한 체격인데 여기 좀 떠다니는 거 몇 개 갖고 근데 두 분이 난리를 친한 쳐요. 듯 디스를 하시고 갈궈야 또 돼요. 그거 너무 잘난 척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무튼 비문증은 많은 경우 이렇게 생리적인 거고 네. 신경 꺼 네. 이거네요.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열에 7명 정도가 증세를 느끼세요. 어우, 열의 일곱이나요. 네. 네. 자, 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보톡스 맞는 분들 있는데요. 그게 눈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구에 안 맞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네. 데 뭐 이마나 이런 데 맞는 상관없죠. 거는 네. 상관없다고 네.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라식과 라섹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라섹을 하신 거죠? 네, 라섹. 저는 각막이 얇아서 음흠. 그 아픈 라섹을 제 나이 40살에 했답니다. 근데 왜 40살까지 뭐하고 안 하셨다 40에 받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계셔서. 네. 미국에 계신 게 무슨 상관인데요? 미국에서 라식 받으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때문에 한 1,000만 원 들걸요. 1,000만 원이 들어요? 그 당시엔 그랬을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프기는 라섹이 더 아픈데 네. 근데 장점은 각막이 얇은 분에게 도움된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음, 네. 그러면 선생님은 라섹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네요? 안전성을 따지면 그리고 음. 각막 두께를 최대한 많이 남겨놔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뭐 스마일 라식 이런 근데 아까도 것도 스마일 뭐 누가 물어보는데 네, 스마일 라식은 각막 절편을 이렇게 전체를 다 뜨지 않기 때문에 음. 각막도 두께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스마일 라식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환자들한테는 라섹을 더 추천을 했어요. 안전성 면에서.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 이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요. 네. 눈에 이렇게 뭐 눈곱 같은 게 들어가면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까끌거리고. 네. 그거 어떻게 빼야 돼요? 선생님? 빼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손으로 빼시면 그럼 위험해요. 어떻게 빼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인공 눈물 이렇게 한 2-3방울 쭉 점안해서 저절로 빠져나오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네. 바깥으로 안 나고 혹시 이렇게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막힌 구조예요. 어. 여기 이렇게 안구가 있으면 화면에 보이죠. 음흠. 네, 여기 밑눈꺼풀, 아랫눈꺼풀이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밑눈꺼풀이 이게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밑눈꺼풀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흰자 보이잖아요. 결막. 네. 그다음에 안구에 붙어 있는 결막 있잖아요. 네. 이 구걸막과 검결막이 연결이 돼 있어요. 틈이 없다는 네, 얘기예요. 화면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오. 그래서 안에 이 겉에 묻어 있는 이물은 절대 눈 뒤로 빠져나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명색이 제가 의사란 녀석이 이렇게 한심하네 질문이. 그러니까 다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 네, 절대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뿌연 분들이 있다는데요. 안과 가서 검사했더니 히알루론을 3시간마다 넣는데 괜찮나요? 네. 어떤 경우일까요? 시야가 뿌옇다는데. 네. 아마 저분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백내장도 아니고 녹내장도 아니고 항반변성도 아니고 시야가 뿌얘질 만한 조직적인 병적인 질환은 없는데 음흠. 건조증이 심하셔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눈물도 하나의 굴절층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막 앞에 건강한 눈물층이 한 ခဲ, 영어로는 티어 필름이라고 그래요. 눈물층, 하나의 층이죠. 예.
그게 형성이 돼야 번져 보이지 않고 깨끗한 영상을 주는데 이제 자꾸 뿌예 보이시고 그게 공부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직업적인 일에 방해가 되시니까 이제 일단은 인공눈물 넣으면 순간은 맑게 보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권해주신 것 같은데 증세가 좋아지시면 넣는 횟수를 좀 줄여주세요. 네, 선생님 여기서 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퀴즈 네.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냥 제가 내도 되죠, 선생님. 퀴즈를 저한테 내요? 시청자분들께 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한테 내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내서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시력이 다음 중 제가 몇 가지 그 눈과 관련한 그 행동이나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를 맞추는 거예요. 네. 네. 즉석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엉터리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첫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책을 자주 본다. 둘째, TV를 자주 본다. 셋째,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서 책을 많이 본다. 넷째는? 넷째는 선생님 뭘 할까요? 뭘 하면 되죠? 갑자기 제가 순발력이 떨어져요, 이게. 네, 아무튼 이제 세 가지 가운데 뭐예요? 정답 맞춰보세요. 네. 시력을 나쁘게 하는 거요? 네, 시력이 뭐 1.0이 0.5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뭐 디옵터가 떨어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맞추라는 거죠. 네, 네, 네. 아, 막 열심히 올리시네. 지금 선물 우리 뭐 하죠? 뭐 아무튼 선물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건 맞추기 어렵겠어요. 함정을 파셔서. 그죠? 네.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 선생님 정답이 뭐죠? 죄송한데 그만 스탑 이제 올리지 마세요.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좀 약간 좀 죄송한 질문을 했네. 아무것도 시력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거였는데. 너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떠올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떠오르지 않으면 네. 4번. 답은- 아무것도 시력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이거 넣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착한 마음씨죠.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1, 2, 3번 다 정답이 아닙니다. 어떡하지 진짜. 네. 허당은 각성하라. 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각성해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뭐 흔들리는데 책 보고 어두운데 책 보고 TV 많이 보고 하니까 시력이 나빠진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니다. 그렇죠.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워요. 이진학 선생님한테요. 눈이 피곤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눈이 피곤하다는 거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오. 야, 알았죠. 그럼 시력을 왜 떨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인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질환이 있거나 시력과 관계된 안질환이 있거나 그러니까 근시는 안경 끼면 1.0이 나오는데 만약에 근시 같은 굴절 이상도 시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넣는다면 근시도 구조적인 변화죠. 안구가 점점 길어져서 망막 네. 앞에 점점 초점이 맺히니까. 그 요 안구의 이 앞뒤 길이가 길어지게 그렇죠. 뭐 태어나거나 뭐 체질이 그러면 근시가 된다. 네. 그요 안구의 성장하면서 네. 이 안구의 모양이 결정하는 거지 시력은 뭐 그렇죠. 흔들리는 버스, 조명 이런 거 상관없다. 그런다고 안구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러지 어. 않거든요. 각막이 펴졌다 뭐 볼록해졌다 안 그러잖아요. 다만 눈 안에 근육이 작용을 하죠. 모양체 근육이 그 우리 수정체는요. 요 수정체는 젊어서는 네.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네. 요 수정체 직경이 9mm거든요. 9mm. 예, 젊어서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근데 얘 주변에 모양체 근육이 싸고 있어요. 근육과 수정체 사이에는 인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인대가 이 수정체와 보다 가깝게 오면서 수정체가 앞뒤로 똥똥해져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죠. 그럼 가까운 거 볼 때는 빛을 모으기 위해서 수정체가 똥똥해져야 되니까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해요. 어허. 예.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본다, 가까운 걸 오래 본다, 뭐 이러면은 계속 집중해서 근거리를 보는 거니까 그동안에 계속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 막 건데. 낑낑거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 팔에 아령을 계속 몇 시간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에는 충분히 들고 있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놓치죠. 힘들어서. 예. 그렇지만 가까운 거 안 보고 눈 감고 쉬면 수축했던 모형체 근육은 다시 이완하니까 다시 원래의 수정체 두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근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모형체 근육이 일을 해서 안구 길이가 바뀌거나 각막 모양이 바뀌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야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라면 멀리 있는 거 볼 때하고 이 가까이 있는 거 볼 때하고 네.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 눈이 더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시인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원래 원시가 네, 있던 분들. 원래 원시가 네. 있는 분들은 더 똥똥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기본 원시, 그러니까 안구가 내 망막에
그 상에 맺히는 위치보다 안구가 더 작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안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근시와 반대로 망막 뒤에 가서 상에 맺히는 분이에요. 망막 뒤에 가서 상에 맺히면 초점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앞에 볼록한 톡 튀어나온 이런 안경을 끼게 되죠. 돋보기 같은 거를. 근데 안경을 안 끼고 각각을 보게 되면 안경이 필요한 만큼을 수용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근거리를 추가로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양체 근육이 더 많이 수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백내장이 왔을 때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넣어서 노안을 교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과 의사들이 하는 용어 중에 생내장이란 말이 있어요. 이왕 말 나온 생내장. 김에. 네. 네. 그러니까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인데 백내장이 없는 눈. 그러니까 수정체 혼탁이 없는 병이 없는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를 생내장이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요. 제가 왜 원시인 분들은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거 보는 게. 원시인 분들이 노안이 온 연령이 되면 더 힘들죠. 그렇겠죠. 젊어서도 볼록 렌즈를 껴야나 먼 거 가까운 걸 다 봤는데 추가로 노안이 와서 또 더 볼록하게 또 필요하니까 더 피곤하고 일상이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생내장을 절대 하지 않는 의사인데 원시가 되게 심한 사람, 막 플러스 오디옵타 막 이런 환자들도 저한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수술해달라고 하면 그분한테도 물론 백내장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백내장도 단계가 있잖아요. 초기, 시력이 별로 안 나쁜 경우, 뭐 조금 나쁘고 말기, 실명까지 거의 간 경우 이러면 원시가 되게 나쁜 분들은 백내장 초기에 수술을 환자가 원하시면 제가 말리지 않고 환자분의 그 불편함을 이해하니까 수술을 해드려요. 네. 또 그런 심오한 이유가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답이 없고요. 참, 의료는 네. 그 환자마다 그 눈 정답을 상태가 다 찾아가긴 다르기 해야 돼. 때문에 네. 네. 그 사람 눈 상태도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낮 시간 동안에 주로 뭘 보고 어떤 거리를 보고 보는지가 다 달라서 똑같은 백내장 수술이지만 이 사람 눈에 어떤 인공수용체가 필요한지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의 삶에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업은 안 물어봅니다. 신뢰가 되니까. 아하. 이렇게 물어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주로 어떤 거리를 보고 사세요? 최소한 제가 그 많이 보는 거리는 알아야 어떤 렌즈를 넣을지 제가 파악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인공수정체 특히 세팅할 때는 그런 게 아주 필요한 네. 질문이네요.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인공수용체가 많이 제품이 나와 워낙 있어서 많아서. 네, 옛날엔 네. 선택의 폭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냥 뭐 1.5디옵타서부터 1.75, 2.6, 2.1 3점 몇 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거리,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이런 거 다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뭐가 제일 나을지를 의사가 픽업해야 돼요. 네. 자, 어찌 되었건 의학 상식 하나 알아두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스마트폰 많이 보고 뭐 흔들리고 이거는 눈이 피곤한 거지 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눈의 피로는 아무튼 멀리 있는 걸 볼 때 좀 더 편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일부러 좀 멀리 보는 거가 도움이 되나요? 가까운데 이렇게 자꾸 모양체 보다가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음. 되게 눈이 피곤하고 그럴 때면 모양체 근육을 이완할 목적으로 먼 산을 봐주든지 눈을 감고 쉬는 거 그게 모양체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용을 네. 쓰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더 편한 거다. 그 멀리 있는 걸 용을 쓰고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릴렉스해서 그냥 시선을 멀리에 두라는 얘기죠. 멀리 얼마나 있는 거 뭔지 멀리 있는 맞춰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리 허당 닥터님. 아니 이제 선생님도 저를 놀리시네요.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창문 너무 멀리 봐야 돼요. 한 요 정도 멀리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릴수록 좋죠. 멀릴수록 네. 일부러 좀 멀리 보시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밤에 이렇게 이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나오잖아요. 네. 이 페이스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네. 나오는데 이거를 기왕 볼 거면은 이걸 좀 불이 켜져 있는 데서 보는 게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불을 다 꺼진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게 더 나쁘다. 뭐 이런 피곤해요.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큰 검은 동자는 각막이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한 거 볼까요? 네, 눈의 보여주세요. 구조? 네, 이거요, 선생님. 네, 아. 네. 네. 음.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커다란 네, 이거 보시면. 커다란 검은 동자는 요거는 각막이고 음. 요 안에 조그만 동공 있잖아요. 네, 동양 사람은 이 홍차가 저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이제 검은 색깔이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안에 조그만 애기 동자 있잖아요. 네. 동공이라고 하는 거. 음, 그거는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해요. 음. 그래서 음, 밝은 데서는
너무 많은 빛이 망막에 맺히면 눈이 부시니까 이렇게, 네. 빛을 조금 들어가게 동공이 작아져요. 음, 그리고 불을 끄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음, 빛이 많이 들어가야 그나마 좀 어두운 데서 뭘 볼 수 있으니까 동공이 크게 벌어져요. 그럼 동공이 크게 벌어지면 또 어떤 광학적인 원리로 해상력이 떨어져요. 동공이 커지면 이게 망막에 예를 들어 이제 동공이 이렇게까지 커지면 이 가장자리에서 들어온 빛이 망막 센터에 꺾이려면은 이렇게 많이 굴절해야 되죠. 그보다는 동공이 작은 데서는 네. 이 가까우니까 거의 평행광선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폭이 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이렇게 굴절 이상이 있는 분들일수록 동공이 작은 상태에서 봐야 마치 안경 낀 것처럼 선명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면 덜 보이니까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안에서 모양체 근육이 또 일합니다. 막 수축하고. 그러니까 모양체도 잔뜩 일을 하고 동공이 벌어지니까 해상력도 떨어지고. 블루라이트 나쁜 빛도 막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동공이 열리니까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그냥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메디텔 그 신촌연세안과의 최영주 선생님 모시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과 상식 쭉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들이 참 많은데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께 그 권한을 드릴게요. 뭐든 뭐 골라서 선생님 진행을 하시죠. 질문. 예쁘신 선생님, 연예인부터 요즘 일반 여성은 서클 렌즈 끼는데 어떠냐? 색깔 있는 렌즈를 얘기하나 봐요. 서클 렌즈는. 그거 안과 의사들이 되게 싫어하죠. 왜요? 그거는 왜 뭐가 그거 나쁜가 끼고 문제돼서 온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요? 예, 부작용에서 오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렌즈 껴서 부작용에서 오는 환자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저 색깔 있는 렌즈예요, 서클 렌즈. 왜냐면 렌즈에 이제 염색을까지 하다 보니까 산소 투과도 잘 안 되고 또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는 눈물이 원활하게 각막까지 잘 이동도 안 해주고 그래서 각막이 저산소증에 잘 빠져요. 저 렌즈를 장기 착용하시면 그러니까 투명한 소프트 렌즈도 어차피 평생은 못 끼거든요. 부작용 생겨서. 근데 서클 렌즈는 더 일찍 못 끼시게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염증 반응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저기 한번 맞들인 분들은 끊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네. 서클 렌즈를 끼실 바에는 투명한 소프트 렌즈를 끼시고 투명한 소프트 렌즈를 끼는 것보다는 하드 렌즈를 끼시는 게 눈 건강엔 더 좋고 물론 가장 안전한 건 안경이고 그렇습니다. 네. 형의 소라는 님이 39세 라섹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40에 있는데 그죠? 네.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39세라고 하셨죠? 네. 39세면 한 4, 5년 뒤에는 노안이 오시거든요.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제 경험담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나이로 40살에 라섹했다고 했잖아요. 3, 4년은 너무 행복했어요. 안경 안 끼니까 사람들이 뭐 큰 눈이 보여서 이쁘다는 둥, 저 또 맨눈으로 운전도 하고 일도 하니까 저도 막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행복하기만 했는데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거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살짝 후회되는 면이 있었어요. 내가 라섹을 안 했으면 근시니까 멀리는 안경 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그냥 돋보기 안 끼고 맨눈으로 잘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너는 과거로 돌아가면 라섹을 안 했겠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래도 하긴 했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제가 근거리를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왜 39세 하는 게 어떻겠어요라는 거에 yes or no를 바로 대답을 못 드는 건 저분의 일상이 무엇인지 저분의 주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저분이 한 연세 70세까지 일할 플랜을 갖고 계시고 주로 하는 일이 뭐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화가시라거나 뭐 글을 쓰시거나 이렇게 근거리 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은 지금 라식이나 라섹을 하시면 몇 년만 회피하시고 그 다음엔 돋보기를 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반면 하루 중에 근거리 보는 시간이 절반 이하인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시다면
그냥 몇 년 뒤 노안이 왔을 때 가까운 거 볼 때는 가끔씩 돋보기를 껴야 돼요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선생님, 요거는 조금 좀 약간 선생님께 난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네. 근데 선생님 이게 아무튼 눈을 그렇게 막 칼로 이렇게 열고 하면 징그럽지 않아요? 선생님 그 어떻게 그렇게 안과 의사가 되셨어요? 아무튼 절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 당기고. 근데 그 질문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왜- 실수했나요? 아니, 왜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제 소개 그 그때 남자 같은 용맹함이 제가 초등학교 있다. 중학교 때 라디오. 라디오하고 시계를 분해해서 고치고 아. 고장 안 난 거 좀 심심해서 일부러 분해해서 고장도 내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병원하고 집에 고장 난 거 있으면 제가 다 고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즐겨서. 네. 그런 사람이 뭐 무섭겠어요? 이거 하는 근데 거. 일반인들은 안과 의사 하면 칼로 그렇게 하니까. 저는요. 네.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그냥 제가 본 의사라고는 나를 진료했던 소아과 선생님뿐이 없으니까 나도 의과대학 졸업하면 소아과 의사가 돼야지 막연히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에 담임반 제도가 있어요. 의과대학 담임반. 담임반 제도가 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한 학년에 뭐 한 명이나 한 두 명씩 지도 이렇게 교수님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뭐 잘 하고 이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제 가끔씩 만나서 하시는 분인데 저희 담임반 선생님이 소아과 선생님이셨고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아껴하셨어요. 총애하셨죠 이제. 그런데 제가 선생님 저 나중에 졸업하면 소아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를 너무나 아끼고 이뻐하셨던 분인데 네가 소아과 하면 내가 안 뽑아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성격을 간파하시고. 성격보다는 네. 비전을 보신 것 같아요. 소아과의 비전. 소아과는 이렇게 좀 개업해도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이러지 못하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분도 그렇게 저처럼 돈에 이렇게 마인드 돼 있는 분은 이렇게 오리엔테드 돼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 저의 그 존경하는 선생님을 그렇게 네.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지금 보고 네. 계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네. 저한테 너 왜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애기들을 좋아해요. 애기들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평생 애들 치료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글쎄,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시냐면 너 소아과에서 딱 한 달만 감기 설사하는 애들 봐봐. A보다 소리 안 나올 걸?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소아과 외래를 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감기 설사예요. 근데 제가 감기 설사를 앓고 있는 아기들을 이렇게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의사가 보면 그건 중병은 아니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보람을 찾으려면 사실 중병을 드라마틱하게 치료를 뭔가 수술하고 뭔가 남들 어려운 뭔가를. 네, 그러니까 뭐 생명을 살리거나 음. 뭐 시력을 뭐 장님을 개 같은 사람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중병을 치료하는 거가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데 감기 설사는 흔한 질환이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들이 갖고 있는 거고 또 아기들은 감기 설사 걸리면 이제 빽빽거리고 울고 나타나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한 달만 외래에서 감기 설사 애들 보면 아기 입단 소리 안 나올 거다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뭐 게 결국은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선생님 자랑하신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왜요? 이건 자랑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하신 건데 결론은 아무튼 어떤 엄청 면으로? 도전적이다 의사로서 그런 얘기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제가 아는 그 중에 한 의사 선생님이었으면은 제가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네. 저를 굉장히 위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를 위해 사는 얘기라고 제가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네. 난 그럼 내가 먼저 생각한 소아과를 안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저 정서 무조건 수술하는 거에 지원했어요. 멋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안과가 비싸다라고 투덜대세요 지금. 안과에 무엇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안과에 무엇이 비싸다는 얘기인지 뭐 라식 같은 그런 비보험 수술이 비싸다는 얘기인지 일반 외래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인지 그러게. 그런데 안과가 비싸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공격하시는데요. 뭐가 비싸다는 거냐 뭐 이러시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재밌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동의를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보험 수술이 비싸다는 얘기면 네 맞아요. 비보험이니까 비싸죠. 네. 그 안과는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는 저희 동기 수석 한 애가 안과 지원하고 정말 탑 클래스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인재들이 많이 갔던 곳이고 근데 요새 이제 제도가 안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힘들다 그런 얘기 듣거든요. 네. 그 얘기 잠깐만 좀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홍 박사님 말씀 맞대나 홍 박사님 때 저 때 안과가 인기 있었던 최고로 이유는 인기 있었던데
이 어느 과를 할지를 의대 졸업생이나 인턴들이 결정할 때도 할 수 없이 이제 시장성을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전문 있다고 나왔을 때 취직이 잘 될 것이냐, 또는 취직이 안 돼서 개원했을 때 수입이 웬만큼 보장될 것이냐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안과가 미달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수한 의사들이 안 오. 이유가 네. 뭐예요? 그거죠.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제도가 이제 뭐 포괄수까지 뭐 대충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라식이 붐을 이룰 때에는 라식하는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라식 양안에 하면 막 300만 원 이렇게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랬죠.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웬만한 일반 라식 라섹은 150만 원도 채 못 받을 거예요. 특수한 수술 아니면. 그렇게 이제 일단 많이 생겼고 또 이미 할 사람들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비보험 수술도. 그다음에 보험 수술인 것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그나마 좀 안과 의사들의 수입을 충족시켜 줬었는데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액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굉장히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든 뭐 좀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분한테 가든 똑같이 돈을 얼마를 받아라 딱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치료비를.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갖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네.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의사의 어떤 경험이나 숙련도나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제도적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면 라식, 라섹 이런 거 이제 병원을 고를 때 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당연히 이제 마포나 좀 서대문구에 겨울에 라식, 라섹 인공수정체 받으실 분들은 좀 신촌 연세안과 좀 가세요. 선생님 좀 도움되게요. 근데 anyway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 나에게 맞는 좋은 의사를 고르는 방법은 뭘까요? 뭐 인터넷을 보면 막 너무 상업적이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의사분을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조언하시는지. 제가 환자라면 저도 사실 뭐 여기 테니스 엘보도 걸렸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소한 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있어서 저도 이제 어느 병원을 갈까 또 이제 엄마가 아프면 이제 어느 병원을 갈까 이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참 찾기 어려워요. 박사님 말씀만 때나 인터넷 보면은 그냥 뭐 하드웨어 규모를 보고 갈 수도 없고 또 광고 뭐 이런 요새는 블로그 이런 것도 다 뭐 돈 주고 상업적으로 하잖아요. 예, 한다면서요. 블로그 다 돈 주고 네, 쓰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조회수도 올리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뭐 쉬운 길은 아닌데 주변에 혹시 알고 계신 의사가 지인분 중에 있으면 그 의사분한테 알아봐 달라고 하면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네. 예,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과 불문하고 친하게 지내는 의사분이 있으면 네. 당신 선후배 가운데 그렇죠. 안과 의사 누구 좀 추천할 수 있니? 그렇죠. 이렇게. 자기 동기 중에서도 모든 과가 다 있거든요. 그렇지, 동기 네.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주변 지인의 의사가 하나도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 병원 중에 일단 의사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끝내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성을 살리려면은 이제 펠로우 과정이라고 그거를 또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개원을 하신 분이면 그래도 그분이 내거는 전문 분야에서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연령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너무 좀 젊어도. 자 이제 네. 일단 남자로 예를 들면 의대 6년 나오고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하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이야, 의대생들 군대 3년 맞죠, 박사님? 맞아요. 군대를 3년. 안 가서 네, 3년이죠? 3년일걸요? 네, 네. 아니야, 3년 맞을 거예요. 네. 장기원. 그다음에 이제 펠로우도 한 2년 하고 그럼 벌써 기본으로 30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임상 경험을 쌓으려면 특히 수술하는 과는요. 수술 많이 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이다. 그러면은 일단 좀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백내장 수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최소한 200케이스 이상은 해야 되고요. 물론 많을수록 좋죠. 2,000이면 더 좋고 2만이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려면 일정한 나이는 좀 돼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한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식의 매너리즘이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깔린 환자들은 오고 뭐 집에 생활빈 가져가니까 더 이상 신지식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아하. 네, 학회 가는 것도 귀찮아. 병원 문 닫고 가야 되니까 하루 수입 뭐 로스 있어.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이제 뭐 의사도 노안하고 이러니까 귀찮아. 뭐. 피곤해. 하루 종일 환자 보고 수술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네. 그러니까 신지식 받아들이는 거랑 동료 의사들과의 교류에 좀 게을러질 수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지금 동네 의사 송태호 선생님이라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보고 계시대요. 지금 네. 의사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안 되겠다. 지금 다 아니요,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네.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네.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고 예. 또 많은 분들은 우리 홍 박사님처럼 이렇게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예, 예, 하루 예. 종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은 아니고. 저는 한 중간 정도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이어 말씀드리자면 이왕이면 혼자 해서 오래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뭐 2명, 3명 아.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최소한 좀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독단에 빠지지 않고 이런 환자 옛날엔 이렇게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후배 선생님이든 뭐 이렇게 신지식을 가진 의사가 몇 명 있으면 나이 차가 좀 있잖아요. 우리 병에만 해도 저랑 동업하는 선생님이 저보다 14살이나 어려요. 오, 14살. 네, 아주 선생님 아까 40대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아니, 화장빨입니다. 네, 나이를 네. 공개를 그냥 해버릴까. 네, 아무튼 제가 아까 50대라고 얘기했는데 50대도 많이 저 올라가잖아요. 5땡입니다. 55세입니다. 네, 아, 뭐또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화장에서 한 10몇 년 젊게 오늘 그 전문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아이고. 그래서 한 2~3명 이렇게 하시는 있는, 병원이면 의사가 오랜 독단에 혼자 빠져서 결정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고 하니까 신지식도 교류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과 질환 가운데 꼭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병원 가운데 동네 의원에서도 이렇게 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치료가 된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라식이나 라섹은 뭐 그렇고요. 네, 백내장도 동네 의원에서 얼마든지 되고 그렇죠. 녹내장도 되고 네, 망막 박리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망막 박리는 곤란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망막 박리는 수술이 기본이 전신마취예요. 아이고. 그리고 굉장히 응급을 다투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이루어지고 새벽에도 이루어집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황반부 그건-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몇 시간 내로 붙여야 돼요. 근데 개인 병원에는 뭐 밤에 문 열고 있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전신마취, 마취과 의사 없죠. 입원실 없죠. 병실 지키는 간호사 없죠. 그러니까 망막 박리는 대학병원 가야겠다. 그렇죠. 네, 응급질환은. 그럼 그런 것 빼고는 대부분 동네 안과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일단 동네 학과에서 진단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음흠. 전문성이 부족해서 치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통 정리는 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전공을 녹내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녹내장은 뭐 제가 다 관리한다 해도 또 녹내장 하는 사람은 또 백내장을 부전공을 하니까 뭐 백내장 수술은 마다않고 제가 다 한다 해도 제가 전공하지 않은 예를 들면 수술이 필요한 사시, 수술이 필요한 망막,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무슨 안성형 망막 이런 분들은 제가 진단까지는 내려드리고 제가 교통 정리해드리죠. 여마여마해서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저는 거길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허. 네. 성장기에 자녀가 근시가 왔는데 이 자녀가 근시가 점점 심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네. 천재홍님. 네. 저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저런 질문을 제가 몇 년 전에 받았을 때는 음. 우리 병원에서 드림랜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드림레인지라고 맞아. 네, 근시 제가 결정하는 저랑 거. 같이 동업하는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 친구가 드림랜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그거 이렇게 딱 부러지게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드림레인지 그래도 효과는 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선생님 돈도 네. 벌고 환자도 좋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림렌즈의 데이터가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으로 저는 충분한 데이터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나오고 검증될 때까지 저는 기다린 거죠.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선생님. 아유, 그래서 제가 착하시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동업자한테 선생님도 그 위에 빌딩도 짓고 뭐 이렇게 가야지 10몇 년이요? 5년 되셨다면서요. 아직도 월세네. 예, 아니 근거가
뭐 없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뭐 근데 다른 지금은- 안과도 다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많이 통계가 나왔고요. 네. 네, 외국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드림 렌즈가 뭐 2년 착용을 하니까 근시 진행을 40에서 50% 억제했다. 드림 렌즈 착용군과 착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 관찰하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통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분께는 드림 렌즈를 이제는 추천할 수 있다. 네. 어. 그 대신에 드림 렌즈가 누구에게나 다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는 그건 건 아니다. 아니고요. 네, 어허. 아주 심한 고도 근시는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근시한 마이너스 6디옵타 이하, 난시 마이너스 3디옵타 이하, 또 저거는 각막을 평평하게 눌러줘서 교정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자기 기본 각막이 너무 납작한 경우는 또 효과를 못 봐요. 너무 납작하면 네. 그 모양도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이거 성인이 드림 렌즈 끼면 좋나요? 성인도 낄 수 있습니다. 음. 네, 저희 병원에도 성인인데 드림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개는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기준 드림 렌즈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준에 드시는 분이면 드림 렌즈 착용하셔도 돼요. 네. 자, 안구 건조증, 라식, 라섹, 녹내장, 뭐 정상암 이건 다 앞부분에 다 저희가 다 토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낮에 언제쯤 될까요? 한 10시나 11시, 11시 정도에 오늘 한 풀 영상을 다시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려요. 네이버 채널에도 좀 올려주세요. 양쪽에. 그러니까 그때 보실 수 있어요. 앞부분 참고하세요. 네. 굴절 이상 마이너스 16 디옵타 이상으로 라식 오.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16 디옵타면 굉장히 심한 건데. 결론 라식 라섹은 위험해서 할 수가 없고요. 어허. 10도 넘어가시면 음. 안내 렌즈 삽입술 가능한 거예요. 안내 렌즈 삽입술. 안내 렌즈 삽입술.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각막을 깎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단 안내 렌즈는 눈을 여는 수술이기 때문에 망막에 병변이 있는 분들은 또 안전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시신경 망막에 병이 없는 초고도 근시 마이너스 16디옵타 더라도 안내 렌즈 하시면 1.0 다음 날이면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안내 제가 렌즈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안내 렌즈 삽입술은 선생님 병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그걸 왜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눈 여는 수술을 좋아합니다. 칼로 여는 걸. 하도 까칠하시네요, 성격이. 까칠하지 않아요. 눈을 왜 여는 걸 좋아해요? 칼로 이렇게 찍 이렇게 여는 걸요? 손재주가 좋다고 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얘기해요. 라디오하고 시계 분해했다는 얘기 또 글쎄, 얘기해요. 네.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방법이 아주 심한 네. 근시의 경우에는 네. 라식 라섹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뿐 아니라 시력의 질에 있어서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라식 라섹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를 깎지 않으니까. 네, 그럼 해상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근시 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비싼 게 좀 단점인가 보다. 비싸기도 하고 네. 나중에 그 자연 노화로 백내장이 오면 그 고가로 넣었던 안내렌즈를 이제 빼야 되죠. 빼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게 또 있겠군요. 네. 나이 들어서. 네. 그러네요. 네. 그 선생님의 미모의 비결이 뭐냐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거 그냥 뭐 답변 곤란하시면 간두시고 유전인가요? 그냥 아까도 뭐 안과 눈도 유전이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네. 운이 좋아서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점만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아니 네. 누님 저 언니 되시는 최영미 씨님도 엄청 네. 미인이시잖아요. 언니도 미인이죠. 그러니까 네. 참 두 분 네, 대단하세요. 둘 다 우리는 불만을 갖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저희 바쁘시지만 저희가 아무튼 좀 잘 모실게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저희 오늘 정말 놀란 게 328명이 여기 이 채널만 카카오만 네. 지금 제가 보니까 페북하고 유튜브 다 합치면은 500명은 거뜬히 넘었는데요 지금 오늘. 홍 박사님이 잘해서일까요? 제가 잘해서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예, 아니 겸손하면 안 되고. 아니 저희 집사람하고 함익병 선생님하고 이 와. 메디텔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두 분 하는 거 저도 네. 이제 여기 나오기로 하고 제가 공부 삼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홍 박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하세요. 편하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쭉 메디텔 공부를 해보니까 네. 딱 차이가 나요. 뭐가요? 여 박사님이 나온 건 재밌고요. 홍 박사님이 나온 건 재미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못 까불어서 안 까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 박사님이 까불어서라기보다는 네. 그분이 리액션이 되게 좋으세요. 리액션 저도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리액션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리액션이라기보다는
출연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거를 금방 캐치해가지고 금방 재밌게 말씀하시고 또 막 귀엽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네. 약간의 제스처도 귀엽게 하시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공부 삼아 이렇게 대충 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여 박사님이 나온 거는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서. 아니 선생님 그 지금 적군이 아군이에요. 지금 메디텔의 패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합녀 커플의 그 피부과 클래스를 선생님하고 제가 어떻게 잘해서 좀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조짐이 되게 지금 500명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데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네. 여 박사님처럼 절대 그렇게 귀염 떨 수도 없고 그렇게 리액션을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제 목소리 지금 들어서 아시죠? 저 약간 중저음입니다. 예, 근데 홍 박사님도 저음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뭐 배우 전이나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어머! 예. 제가 전이나 닮았다는 얘기 두 번째로 들어요. 제 아, 후배 진짜? 의사가 예. 부인이 판사인데 그 부인이 제 프로필 사진 보더니 전이 나경원 닮았다. 닮았대. 나경원 또. 나경원 닮았다는 얘기도 두 번째로 들어요. 야. 제 동생이 저한테 어저께 나경원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두 사진 분보다 보더니. 선생님이 훨씬 낫지. 예. 근데 진짜 제가 어쨌든 볼 둘 때는. 다 음. 그 좀 좋은 분들이잖아요. 네, 뭐 네. 저는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네. 전인아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에요. 네. 제가 김민숙 씨랑 전인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영애도 나오네. 아, 참 왜 이래 다들 여기. 이영애 분위기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30대에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은 화장빨일 거예요. 네, 야 오늘 뭐. 근데요. 네. 좀 인터럽트해서 죄송한데 제 외모의 얘기는 더 안 하는 게 왜냐면은 네. 여기는 이렇게 좋은 글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글을 올리지 않으면서 보는 분들 중에 의사끼리 의학 토크를 하는데 예. 너무 제 외모만 갖고 많은 시간을 하냐는 것에 좀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 반감 뭐 가시면 나가시면 되지 뭐. 여기 박할린 닮았다는 분도 있고 유동근 아저씨 밉대. 이 아저씨는 뭐가 유동근이 왜 밉는데요? 왜냐면은 전인아 씨의 남편 되시는 그렇다고 뭘 분인데. 미워해 또. 참 이상한 아저씨네. 근데 네. 전인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유동근 씨도 팬이에요. 왜냐면 그분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하다가 전인아 씨를 얻게 됐을까?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은 저도 하게 돼요. 뭔가 좀 세 보여요. 아무튼. 네, 아이고 나도 넘어가야겠다. 네, 자 선생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어떻게 하냐? 이제 정돈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 같은 반응 또 참여. 왜냐하면 선생님 보세요. 저분들이 이 귀한 시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답을 다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카카오에만 벌써 지금도 311명 들어와 계시고 유튜브하고 페북에 다들 500명 넘는 분들이 너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 선생님 죄송한데 좀 다음에도 좀 나와주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네, 네. 그럴게요. 네. 그 그림이 좋네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후질구레한 집사람하고 함익병 선생님 뭐 이상한 무슨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뭐 티 하나 걸치고 나서 너무 멘트에서 무성의해. 밀립니다, 근데. 네, 매너도 없고 함익병 매너도 없고 저희가 굉장히 포멀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무튼 안과 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질문들 좀 답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식 나눔에 좀 참여해 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나와 네.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저희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미처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아무튼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다 달고요. 다음 주에 개편되는 저희 사이트 안과 쪽으로 따로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커뮤니티가. 거기에 우리 선생님 멘토로 오시고 또 다른 좋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올리시면 다 답도 좀 해주시고 좋은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아시죠? 저희는 협찬 안 받고 뭐 병원하고 동거래하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뭐죠? 예고 좀 해드려야지. 응? 다음 주가 송태호 선생님인가? 그래서 오셨구나.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조선일보 개건 칼럼니스트 정말 글 잘 쓰시잖아요. 우리 내과 전문의 송태호 선생님하고 또 성인병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거요. 심장병. 네. 김주혁 씨도 심근경색이 또 아니라며요. 또 이상해. 아무튼 그 이야기도 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성인병 하니까
제 부탁이에요. 저 부모님들 좀 끌고 좀 많이 오세요. PC 앞으로. 좀 메디테일 좀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보면은 저희가 1원을 받아요. 1원. 저 유튜브 본사에서. 우리 여기 그래도 회식을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말이 길어서. 자, 네. 마무리 멘트로 네. 선생님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근데 9시만 넘으면 이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송 저희 안 마음이에요. 나가면. 뭐 더 그래요? 해도 되고 좀 더 할까? 아무튼 그래도 마무리 예. 멘트요. 예, 마무리 멘트 뭐 선생님 네. 오늘 그러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생방송으로 1시간 반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와, 1시간 반 동안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또는 질문이 좀 대답하기 곤란하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여 박사님만큼 그렇게 또 막 이렇게 귀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홍 박사님도 이렇게 많이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비교돼서 재미없어서 중간에 보다가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안 나가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늘고 우려를 있잖아요. 했는데 숫자가. 네,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네. 또 좋은 얘기 글 올려주시고 또 저도 또 제가 소신 있게 또 네. 안과 의사로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생님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 네, 정치 얘기 제발. 정치 얘기 안 할 건데 우리나라는 뭐 그. 환자들에게는 아, 천국이라는 환자 얘기 할 건데요. 아, 그 얘기는 해도 돼. 정치에 네. 깜짝 놀라. 정치 얘기하면 이게 저 정치에 관심 방송국 문 없습니다. 닫아야 돼요. 네. No,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네, 그러면 시간도 예, 없고. 해주세요. 네. 아, 큰일 왜 어떤 의미에서 환자들에게 천국이냐 하면요. 맘만 먹으면 근처에 30분 이내로 그과의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무 제약 없이. 그런 나라 그렇긴 지구상에 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 네.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노안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치시는 병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근처 안과에 가셔서 꼭 정기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아, 그 얘기예요? 네. 재미없어요? 아니, 그래 기왕이면 신촌 연세안과 좀 많이 가세요. 저희 병원이 멀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고 왔다 그러면 선생님 그 뭐 싸게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이죠. 거기에 불법에 걸려. 네. 김영란법에도 걸리고 그러면 안 되고 대신 네.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네. 저도 아주 낯이 서고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도 아무튼 저희 이 고정 멤버로 자주 모셔서 안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저희가 출연료는 못 드리고 뭘 드리지? 아무튼 뭐 드릴 수 있는 게 뭐 또 고민해 볼게요. 아무튼 네. 저희가 빨리 이거 좀 뭐 이렇게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차 타고 네, 가셔야 집으로 되면 가야죠. 많이 네. 힘드시겠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잘 시간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거든요. 제가. 어린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